안녕하세요. 모디웨어 플란트 원장 유화정입니다. 오늘은 턱수염을 사용해서 정수리에 모발 이식을 한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나 정말 수염 많은데 이 수염을 두피에 이식할 순 없나? 모발을 더 풍성하게 보이게 연출하도록 이 수염을 쓸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번 컨텐츠를 구성해봤습니다. 어디? 이분 같은 경우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 저에게 한 1년 전에 사천모 정도 이미 후두부에서 모발 이식을 비절개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후에 후두부 볼륨이 너무 떨어져서 뒤에가 약간 뒤통수가 비쳐 보이는 게 신경이 쓰여서 더 이상 후두부에서는 채취하고 싶지 않고 내가 수염이 많으니까 이 수염을 채취를 해서 정수리 부분에 약간 맨들맨들한 부분이 신경이 쓰인다. 이 맨들맨들한 부분을 없애주세요 라고 오셨던 케이스입니다. 탈모약도 잘 먹고 있고 이전에 모발 이식도 하셨는데 정수리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면 수염을 이식해야겠다라고 오셨던 케이스고요. 후두부를 봤는데 1년 전에 비절개 모발 이식을 4,000모 정도 하셨다고 했거든요. 사실 뒷부분에 우리가 평생 일반적인 경우 10,000모 정도 이식할 수 있는 후두부를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한 번 정도 더 이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절개 모발 이식 자국도 비절개와 함께 있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예전에 절개 모발 이식을 하셨는데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하시고 이식한 모발을 보니까 아마 맨 처음에 절개로 한 4,000모 정도를 이식을 하셨고 그 이후에 1년 전에 비절개로 한 4,000모 정도를 또 이식을 하신 걸로 보였어요. 그래서 역시 후두부에서는 추가적으로 채취하는 건 좀 어렵고 수염이 많으니 수염을 채취합시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고 이분도 이제 수염만 이제 좀 뽑아서 정수리에 이식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보시던 중에 수염 이식 케이스가 많은 저희 병원에 와서 그거를 해달라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있고 당뇨, 기왕력도 꽤 있으시기 때문에 흉터 부분이 사실 좀 신경이 쓰였어요. 수염 채취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채취한 흉터가 크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점이거든요. 사실 뽑을 수 있는 수염은 1,500모 정도로 많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턱 밑에 여기 목에서부터 턱 밑에 이 부분에서만 600모 정도 뽑아서 정수리에 있는 맨들맨들한 부분을 1차적으로 해결합시다. 그리고 수염의 흉터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나머지 수염을 이식하도록 해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환자분도 오케이를 해서 수술에 들어갔던 케이스입니다. 턱 밑에서 600모 정도를 채취를 해서 맨들거리는 부분을 해결을 한 2주 후의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수염을 이식을 하면 머리카락과 모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심어놓은 걸 보시면 실제로는 그렇게 모질 차이를 인식하시진 못해요. 머리 앞에 있는 정말 얇은 애들이 있는 이런 헤어라인 가운 부분은 조금 모질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정수리는 사실 실제 모발보다 더 두껍고 뻣뻣한 모발이 있어도 미용적으로 이게 티가 나지 않고 오히려 두껍고 뻣뻣한 모발이 볼륨감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정수리 부분의 이식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후두부가 사실 제일 좋은 후보군이긴 해요. 우리가 모낭을 채취할 때 1번 후보지는 후두부이긴 합니다. 후두부가 다 고갈되면 두 번째 후보지로 턱수염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턱수염을 사용하여 모발 이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